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9일이 되겠네요. 12월 19일은 옛날 같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 날이죠. 지금은 이제 날짜가 봄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음, 글쎄요,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남남협력의 날이라는 그런 그 유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남남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국들끼리 서로 협력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게 주로 이제 남반부 쪽에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겪어오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선진국의 그 대열에 이제 올라섰지만 음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쓴 그 경제인들이 많죠. 뭐 우선 뭐 어 삼성의 이제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 정주영 회장, LG의 구인회 회장. 음 그다음에 인제 그때 당시 70 년대 4대 그룹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오늘이 이제 김우중 회장이 탄생한 날이죠.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우중 회장의 그 생일을 인제 맞이해서 김우중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영향도 크지만은 정말 어 새러리맨의 우상으로서 입지전적으로 음 일반 그 인제 회사원이 대그룹을 이룩하고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또 아직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준 그런 그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우리가 한번 '김우중 회장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김우중 회장의 말년은 뭐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시대의 그 IMF라는 그 외환위기를 맞아 갖고 그때 인제 어떻게 보면 그룹이 해체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도전 정신, 그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가 정신, 이건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신이 아닌가 해서 김우중 회장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우중 회장은 한자로 김우중, 그러니까 지부의 가운데 중자입니다. 우주할 때 저 우자를 쓰죠. 예. 집. 이 우주할 때 쓰는 지부자지만은 그 집이 인제 어마어마한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한가운데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정말 그 크게 되는 사람은 이름도 다른 것 같습니다. 예. 1936년 12월 19일 오늘 태어나서 2019년 12월 9일 날 인제 타계를 했네요. 자, 1936 년이면은 예 저희 아버지께서 30 년생이기 때문에 거의 뭐 아버지 연배의 인제 어 그 기업인이었었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기업인이고 대우그룹의 인제 초대 회장을 맡았다. 예, 아주 간단하네요 정말. 김우중이라는 그 이름 석자를 규정하는 것이 딱 단 4 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김우중 회장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죠. 예. 자, 학력은 서울 수성국민학교를 나왔네요. 예. 아주 참 역사가 오래된 아주 유명한 에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중학교를 경기중학교를 나왔으면 뭐 수재죠 사실은. 어 글쎄 뭐 저희들 때만 해도 중학교를 들어갈 때 인제 시험을 치르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 시골에서 대도시에 있는 중학교, 소위 그 명문 중학교죠. 그런 데를 가려고 하면은 정말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참 음 뭐 진짜 밤낮없이 공부를 했어도 '힘들었다.'라는 생각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엄청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만큼 뭐 경쟁이 심해진 건지 아니면은 배우는 내용이 우리 때하고는 다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의하면은 요새는 국민학교 애들도 뭐 이 수열을 배운다고 그러는데 수열은 사실 고등학교 2 학년 올라가야 수열을 배웠는데 전에는 요즘은 국민학생 즉 초등학생도 수열을 배운다고 하니까 정말 애들도 힘든 건 사실이네요. 정말 애들도 힘들어서 못 해 먹을 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수요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
뭐 조기 학습, 일찍 그 어려운 내용을 일찍 배운다라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리석은 사회죠. 예. 우리가 한때 정말 세계에 자랑했던 그 어, 학구열, 그다음에 향학열,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성 이런 것들이 정말 세계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열정이 어, 왜곡돼서 지금 학생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비춰지고 또 강요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뭐 음, 저는 뭐 지방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음, 경기, 경북, 서울은 뭐 대한민국 3대 명문이었죠. 그야말로. 지금도 거기 출신들은 뭔가 다르죠. 네. 근데 출신들이 지금은 어, 이제 연로해서 이제 역사의 어떤 무대 뒤편으로 자꾸 이제 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평준화가 된 이후에는 경기중학교나 경기고등학교 아니면 뭐 경복 그다음에 뭐 서울고등학교 그다음에 기타 여타의 그 지방 명문 고등학교가 이제 어, 그전 같은 명성이 없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평준화를 시킨다라고 했지만 결국 과학고 뭐 외국어고 이런 형태로 다시 다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자들은. 교육 정책은 어리석은 그 어, 어리석음을 되풀이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경기, 경북, 서울 뭐 지방 명문고로 대표되던 그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은 과학고, 외국어고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둔갑한 것뿐이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어, 역시 그 수재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있는 거고 그건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그걸 어거지로 이제 인위적으로 그걸 흐트려 놓으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교육 제도를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를 이제 나왔습니다. 상과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죠. 네, 정말 뭐 연세대학교는 뭐 사학의 명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어찌됐든 김우종 회장은 이제 연세대학교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상업 상과 경제학을 이제 공부를 이제 한 거죠. 양력을 볼까요? 1970년에 대우실업 대표이사 사장이 됐네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젊은 나이에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79년에 세안자동차 회장이 돼요. 현재 그 한국 GM, 제네럴 모터스가 이제 그 전신이 이제 세안자동차죠. 그게 이제 대우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한국 GM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1982년부터 1999년까지 대우그룹 회장을 했네요. 그리고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이제 했는데 뭐 양력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우중 회장이 일으켜 놓은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생애를 보겠습니다. 유년기를 볼까요? 1936년 대구 중구에서 대구 사범학교 교수인 김용화와 전인왕 사이에 6남매 중 4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친인 김용화는 본관은 광산으로, 그러니까 광산 김씨네요. 호는 우당이며 경성제국대학 이해과를 졸업하고 후일 서울 사범대학교 교장과 제주 도지사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고서 이제 아버지가 납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50년이니까 15살의 편모 아래서 소년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이제 도맡아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글쎄요, 6.25 때 15살이니까 참 15살의 가족의 생계를 도맡았다라고 하면 정말 힘든 그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휴전 후에 상경에서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네요. 그리고 1956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서 학창 생활을 보냈다. 자, 5, 6학번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보다 18년 선배시네요. 네. 자, 그다음에 대우 실업을 설립을 했어요. 1960년 25세로 연세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966년까지 섬유 수출업체인 한성실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967년 3월 32살의 나이에 자본금 500만 원으로 대우 실업을 설립을 이제 했습니다. 자, 대우는 대도 섬유와 그러니까 음, 대도 섬유랑 원단 생산업체가 있었는데 그 대자 큰 대자와 김우중의 우자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대우로 이제 장명을 한 거네요. 예. 네, 큰 집이란 뜻이죠. 예. 그 한자의 뜻으로 보면 정말 이제 김호중 회장은 큰 집을 만들었죠. 첫해 싱가포르에 트리코트 원단과 제품을 수출해 5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인도네시아, 미국 등지로 시장을 넓혀 성공을 거두었다. 1970년대 초반에 대우건설, 대우증권, 대우전자, 대우조선 등을 창설을 했다. 예, 정말 대단한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된 거네요. 1974년 제가 대학을 입학하는 때입니다. 1억 불 수출탑을 달성하는데 성공하며 신흥 재벌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김우중 회장을 보면서 음, 김우중 선배와 같이 돼야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말 셀러리맨의 그 우상이 바로 김우중 회장이었죠. 그다음에 1981년에 이제 스스로 회장의 자리에 올랐음. 뭐 올라갈 데가 없으면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1982년 1월에는 주 대우를 출범시키며 재계 4위로 올라섰다. 물론 이때는 뭐 예를 들어 부실한 기업을 많이 이제 인수를 해서 큰 그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사실일 거라고 보여요. 뭐 남들은 그걸 또 이제 비난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 갖고서 그걸 이익이 나게끔 만든다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경영자로서 김우중을 보겠습니다. 바둑 3국 공인의 기력을 보유하였고 1983년 한국기원 2대 총재로도 이제 취임을 했었네요. 다음 1987년부터 93년까지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맡아봤고 1989년에 펴낸 자서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예, 저도 저 책이 기억이 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지만은 1990년에 장남 김선재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죠. 예, 또 기억이 납니다. 어, 이상하게 그 이제 이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출마설이 돌았지만은 새 한국당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영입 교섭이 들어와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다. 예, 뭐 기업과 정치 이거 뭐 불가분의 관계지만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죠. 예. 우리가 그 12월 31일이 이제 어, 그 정주영 회장의 이제 그 생일인데 그분도 사실은 정치인으로 변신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안 됐죠. 네. 물론 뭐 자잘구레한 정치인들이야 뭐 많이 있겠지만은 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내지는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이런 말을 생각할 때 그런 변신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93년에 세계 경영을 선포를 했죠. 93년 이때는 이제 소위 그 세계화라는 물결이 막 이제 흘러넘칠 때죠.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가 됐다. 네. 다 역사적인 그 이제 사건 사실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1998년 대우그룹을 재계 2위로 성장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12.12 사건을 이렇게 다루면서 서울의 봄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갖고서 뭐 이제 뭐 몇백만 명이 이제 반응이 뭐니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사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든 노태우 전 대통령이든 정치인으로서 군인 신분이었지만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이 재계 기업을 이 뭔가 꼬투리로 해갖고서 이렇게 그 비자금을 거뒀다라는 거 저는 그건 나쁜 거라고 봅니다. 음, 비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닌데 비자금을 합법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합법적인 합법적으로 줄 수 없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이 동원될 수뿐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비합법적인 돈을 만들어요? 그거 자체가 비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정치인들 글쎄 크게 뭐 달라졌다라고 어,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정치인들이 이 황금에 너무 눈이 멀면은 그 사회, 그 국가는 망가질 수뿐이 없다라는 것이 그게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남기셨죠. 네. 자, 하여튼 1998년에 대우그룹을 재계 2위로 성장을 이제 시켰는데 이때가 이제 IMF 때입니다.
자, IMF로 인한 대우그룹의 해체가 이제 참, 좀 마음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 대우그룹 해체라는 이 용어 자체가.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여파로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었던 대우그룹은 쌍용을 인수하는 등 확장 정책을 이어나갔다. 뭐 어떻게 보면은 부채 비율이 높은데 자꾸 다른 그룹을 인수하는 것,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음, 위험성이 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이건 뭐 일반적인 경우에서 보더라도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이 1998년 10월 25일 발표한 대우의 비상벨이 울린다는 보고서 한 장으로 사실상 대우그룹이 위기를 맞게 됐다. 사실은 저 때는 그 IMF 외환위기라서 막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참 그 다들 애쓸 때죠. 그러나 환율이 두 배로 올랐기 때문에 수출 기업으로서는 또 어떻게 끼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수출 두 배, 세 배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막 자신감을 불어넣었던 것도 바로 그때 김우중 회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아마 전경련 회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고 외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조기에 어, 그 IMF 외환위기를 이제 종식시켰죠, 사실은. 그냥 그 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때 애쓴 그 기업인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그때 또 부도가 나서 진짜 파산한 기업도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우그룹도 그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계열사를 41개에서 4개 업종 10개에서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삼성그룹과의 빅딜도 추진하지만은 둘 다 실패를 했다. 1999년 8월 26일 이미 구조조정으로 회사 41개 중 16개가 매각이 되었고 남은 25개 회사 중 12개가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다.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이제 그 법정 관리로 들어가죠. 법원에서 이제 판사들이 저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해갖고 회생이 되면 다행인데 회생이 되질 않으면은 이제 뭐 문을 닫는 수뿐이 없는 거죠. 자, 당시 대우그룹은 금융 부문을 중점으로 두고 사업 확장을 하여 내부적으로 부채가 많고 사실상의 그룹이 해체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1999년 11월 1일 김우중은 13명의 대우그룹 사장단과 함께 경영 포기 및 회장직을 이제 사퇴했다. 정말 뭐 부채가 그 쓰나미 밀려오듯이 밀려오면은 어, 자금을 갚아야 되는 그 시점이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거죠. 막 밀려오면서 파도가 치면서 오면은 사실 저거를 이게 맞서 갖고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작은 규모의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해봤지만은 어, 저는 뭐 저 때보다는 그 2008년에 리먼 사태 때 그때 그 여파를 이제 견디지 못해 갖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어요. 도미노 도미노 같은 그 느낌이 앞에 넘어지니까 계속 넘어져서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 거 있죠. 그 기분은 정말 돈을 은행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 모를 겁니다. 정말. 자,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출국한 후 도피 생활을 해왔다. 네, 굉장히 그 외유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대우그룹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정치적으로 탄압했다는 설과 단순한 구조조정 실패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예, 저도 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가. 구조조정을 잘못한 건지, 정치적으로 탄압이 있었던 건지, 훗날 시간이 지나면 혹시 밝혀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우그룹이 해체가 됐어요. 그 이후에 5년 8개월간 해외로 도피 생활을 지속하다가 2005년 6월 14일 입국을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사실 뭐 해외 생활을 엄청 많이 한 그 김우중 회장이지만은 어, 내 땅, 내 가족을 여기다 두고 밖에 나가서 떠돌이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 그게 그렇게 건강에도 좋지 않고 분명한 것은 음, 하여튼 좀 해안이 좀 크네요. 저는 사실 대우그룹 해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2006년 11월 3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횡령 및 국외 재산 도피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의 형을 구형받았고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이 됩니다. 예, 뭐 17조, 18조의 추징금을 구형받으면 사실 뭐 방법이 없죠. 저건 어, 평생을 평생이 아니라 뭐 죽었다 다시 깨어나고 그걸 몇 번을 하더라도 갚기 어려운 그 이제 돈이죠. 음, 이게 참
이 기업의 속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벌려놨다가 이게 어느 한순간 주저앉게 되면은 그, 어, 주저앉는 거에 따른 그 어떤 대가. 이거 진짜 뭐 천문학적이죠. 예. 저 기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작은 규모였지만은, 어, 작은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작은 규모로 또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그 다음에 2007년 12월 31일 대통령 특사로 이제 사면을 이제 받았네요. 2014년 연초에는 대우그룹 창립 기념일에 추징금 문제가 불거져 불참을 했고, 그해 8월 26일 대우그룹 해체 15주기를 맞아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휘거집을 또 출간을 했네요. 예, 아직도가 더 붙었습니다. 지금 비록 그렇게 그룹이 붕괴돼 갖고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나가서 할 일이 많다라는 걸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후 베트남 등지에서 해외 기업인 양성에 힘쓰다가 2019년 12월 9일 오후 11시 50분, 19일이죠. 못합니다. 12월 19일 오후 11시 50분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향년 82세 수컷으로 별세를 했다. 아주대가 한때 그 대우그룹하고 관계가 있었죠. 아마 아주대나 아주대병원이 이 김우중 회장한테는 고향같이 푸근한 그런 그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연세대학교를 나와갖고 정말 재계에서 큰 이제 역할을 하다가 이제 큰 별이 이때 진 거죠. 예. 자, 우리 그 김우중 회장이 이제 이렇게 생기셨네요. 예. 김우중 회장을 재조명하다. 이것은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제 봤는데 김우중 회장과 같이 근무했던 분이 김우중 회장이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고 세계를 어떻게 공략을 했고 어떻게 그 세계 시장을 향해서 뛰어나갔는지 그걸 대한민국의 부로 다 만들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강연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한국의 징기스칸 김우중의 재조명. 네, 징기스칸 하면은 뭐 유럽까지 그냥 휩쓸었던 그런 몽고의 이제 대황제인데 그런 사람과 다름이 없다. 그만큼 세계 큰 집, 대우 큰 집을 이 세계라 지구라는 큰 집을 갖다가 어, 이리저리 모두 다 누벼가면서 그 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서 부를 창출해냈던 그런 어, 대한민국의 아주 어, 능력 있는 유명한 그리고 불세출의 그 기업인 경영인의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갖다 여기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아까운 경영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저런 경영인의 그 위치에 오르지 못해서 더 뭐 그렇겠지만은 김우중 회장의 도전적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이제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정말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러리맨의 모상이에요. 그냥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을 해갖고 거기서 배운 기술로 세계를 휩쓸고 돌아다닐 정도로 커다란 그룹을 일으켰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음,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대우한 일입니다. 네, 이상 참 안타깝고 아까운 경영인, 기업인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또 남남 협력에 있네요. 사실 어, 대체적으로 그 총균세라는 그 책을 보면 이제 그런 소개를 하죠. 예. 의도가 이렇게 같은 그러니까 북반구. 북반구에서는 이제 뭔가 생산력도 좋고 그다음에 그 생산 기술도 잘 전파되고 그래서 대부분 그 이제 선진국은 이제 북반부에 있는데 남반부에는 주로 이제 남반구에는 이제 개발도상국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후진국이 이제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그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뭔가 자구책을 찾고 좀 더 발전된 그런 상태로 나라를 이끌자라는 이제 그런 협력의 날이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도 2021년에 제가 어, 그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그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12월 19일에 대구그룹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 그리고 전에는 오늘이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3월 9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자정 이전에 당락 여부가 나오니까 어,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 당선자한테는 참 기쁜 날이 바로 오늘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봄인 3월로 이제 옮겨갔고요. 제 기억에는 오늘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생일이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는 생일날 대통령 당선이라는 선물을 이제 받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날이었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 네. 그 이후에 이제 어,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줬던 실용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또 다른 얘기니까 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이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그 일대기와 그가 기업을 일구고 대한민국 경제에 일조했었던 그 부분을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